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기적을 가져온 눈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김삿갓의 시 눈. 천왕씨가 죽었나 인왕씨가 죽었나 온 산 나무들 모두 상복 입었네. 만일 내일 아침 태양이 조문 오면 집집마다 처마 앞에 눈물 흘리리라. 콘스탄틴 파우스토프스키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시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생병으로 참전, 내전 기간 중 저널리스트로 활동합니다. 주요 저서는 까라부가즈, 비오는 새벽 등 서정적 작품 속에서는 전우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눈은 그의 단편이죠. 피트로브나가 딸 바랴와 함께 포타포프 노인의 집에 새든 지 한 달 뒤 노인은 세상을 떠났다. 흑해 함대에서 근무하는 노인의 아들 사진을 보니 어디서 본 듯 아주 오래전에 언제였을까? 죽은 노인 앞으로 같은 필체의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편지 한 통을 뜯어서 읽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님께 벌써 한 달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상처는 회복 중이니 걱정은 마세요. 겨울이니 눈이 쌓여 있겠죠? 언덕 위 낡은 정자로 가는 길은 깨끗이 치워져 있고 피아노는 조율을 했고 노란 타레초는 촛대에 꽂혀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퇴원하면 며칠간 휴가를 갈 수 있겠으나 기다리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페트로브나는 며칠 내로 전선에서 낯선 사람이 이 집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고 싶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목격하고 얼마나 힘들어 할지. 딸 바랴에게 언덕 위 정자로 가는 길의 눈을 좀 치우라고 했고 조율사에게 피아노의 조율도 시켰다. 타레초를 피아노 위에 놓인 촛대에 꽂고 촛불을 밝힌 후 피아노를 치니 집안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그녀의 모습은 어른 같지가 않았다. 온몸에 빛을 발하며 궁전에서 수정 구두를 잃어버린 금발의 아가씨처럼. 포타포프 중이가 고향에 도착 후 안면이 있던 역장은 아버지 소식과 집엔 젊은 여가수가 딸과 함께 지낸다고 했다. 하늘과 땅 사이로 눈발이 흩날렸다. 할 수 없지.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집 쪽으로 걸어갔으나 정자에만 잠깐 앉았다 갈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보지 말자. 괜히 낯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지난 날을 모두 잊는 거야. 울타리 문을 여니 뜰의 나무들이 몸을 움찔하며 나뭇가지에서 눈이 우수수 떨어졌다. 눈을 치운 샛길이 정자까지 이어져 있었다. 올라가 난간에 두 손을 얹으니 누군가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돌아보니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헬스간 얼굴에 속눈썹과 볼에서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졌을 눈이 녹고 있었다. 감기 드시겠어요?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고 눈이 치워진 길을 따라 내려가 현관 앞에 이르자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목이 메어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 놓으세요. 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엌에는 찬 우물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낯익은 암아포 수건도 걸려 있었다. 세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딸에게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엄마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소녀 같다니까요. 왜 그렇지? 그가 물었으나 소녀는 웃으며 뛰쳐나갔다. 집안은 모든 것은 그가 보고 싶어 하던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다 그에게 얼굴을 돌리며 아무래도 당신을 어디서 본 듯하네요. 그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요,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집에서의 모든 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잠시도 놓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여기까지 배운 후 작별 인사를 하며 가면 편지 쓰세요. 이젠 우린 친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후 그녀는 그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저는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더군요. 1927년 크림반도를 기억하시나요? 난 오레안다로 가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는데 옆 벤치에 한 아가씨가 앉아있다가 나를 보더니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왔죠. 내가 쳐다보니 그녀는 책을 펼쳐든 채 빠른 걸음으로 내 곁을 스쳐 가버렸지요. 그 후로 나는 크림반도와 오솔길, 내가 당신을 잠시 보았다 영원히 잃어버린 그곳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삶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나의 일생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당신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페트로브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에 눈 덮인 뜰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나, 난 크림반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그녀는 웃으면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창밖에는 연분홍 노을이 끝모르게 불타고 있었다. 성경의 사도행전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경찰서로 견학을 갔는데 벽에 붙어있는 현상 수배범들의 사진을 보고 선생님께 경찰 아저씨들이 저 사람들을 찾고 있나요? 그렇단다. 그러자 한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저 사진을 찍을 때 왜 안 잡았대요? 오늘도 마음에 기쁨만이 깃든 아름다운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